유방암 치료, 이게 그냥 암덩어리만 떼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나가느냐가 더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어떻게 멋지게 손을 잡았는지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이 숫자 24.5%.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 세계 여성들이 새로 암 진단을 받을 때 그중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요, 새로 암 진단을 받는 여성 4명 중 1명은 유방암이라는 뜻이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렇게 수많은 분들에게 암을 이겨내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기나긴 치료 과정에서 내 삶의 질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거죠.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유방암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규모를 보고 그 치료 과정에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서양 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해결책과 그 공식 지침서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유방암이라는 병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과제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24.5%라는 숫자,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전 세계 여성에게 새로 생기는 암 4개 중 하나가 유방암이라는 뜻이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 만큼 이제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걸 넘어서 치료받는 내내 환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삶의 질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치료법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환자들이 겪어야 하는 이 딜레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가이드라인에 집중하는 치료법은 바로 내분비요법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암세포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차단하거나 줄여서 암이 다시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수술 후에 암이 재발하는 걸 막는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치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기간입니다. 이게 뭐 한두 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이어지는 말 그대로 마라톤 같은 여정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몸에 나타나는 변화와 부작용을 관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치료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얻기 위해 환자들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치료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잠 못 이루는 불면증,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통,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떤 환자분들은 결국 생명과 직결된 이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서양의학과 중국 전통의학, 이 둘의 강점만을 쏙쏙 뽑아서 결합한 아주 스마트한 상호 보완적인 접근 방식이죠. 여기서 핵심은 역할 분담이에요. 아주 명확하죠. 서양의학이 암세포라는 적군과 직접 싸우는 최전방 공격수라면 중국 전통의학은 그 전쟁으로 지친 우리 몸, 즉 아군의 체력을 보충하고 부상병을 치료하는 후방 지원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는 거죠. 이 흐름도를 보시면 그 개념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바로 통합치료의 로드맵인데요. 진단을 받고 내분비요법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중의학 치료가 어떻게 함께 진행되는지, 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게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의 아이디어 모음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의료 전문가들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아주 신뢰도 높은 플레이북, 즉 지침서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에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요. 중화의학회처럼 아주 권위 있는 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식과 임상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이 지침서가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먼저 현장에서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관련된 모든 연구 자료와 증거를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를 이룬 뒤에야 최종적으로 표준화된 공고안을 발표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담긴 모든 내용은 전부 확실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동의를 거친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멋진 가이드라인이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불면증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 치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고통받으시거든요. 바로 이 불면증이라는 문제 하나에 집중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을 주는지 한번 보시죠. 이 가이드라인의 진짜 힘은 바로 이런 구체성에 있습니다. 그냥 침 치료가 불면증에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불면증에는 백회, 신문 같은 어떤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효과적인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심지어 이건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등급까지 매겨줍니다. 이건 의사들이 보자마자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처방전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런 권고가 그냥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인용문을 보세요. 무려 8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종합 분석, 즉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침술이 암 환자의 수면의 질을 정말 의미 있게 개선시킨다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모든 권고사항 뒤에는 이렇게 탄탄한 데이터가 받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들에게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믿을 만한 치료 도구를 쥐어주고요. 둘째, 환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을 줍니다. 셋째, 이를 통해 그 길고 힘든 치료 여정에서 삶의 질을 지킬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통해 환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가이드라인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서양의학이냐 전통의학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환자라는 한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 전체를 온전히 돌보기 위해서 두 의학이 가진 최고의 장점들만 모아서 함께 활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통합의학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유방암 치료에서 확인된 이 놀라운 통합적 접근, 과연 또 어떤 다른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래의학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